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지금 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선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0.02%, 0.01%, 0.0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19일에서 20일 날 FOMC 정례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졌다라는 인식들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여부가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99% 육박하는 비율로 이번 회의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국채 금리도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3% 부근이고요. 달러는 105달러 선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가 1950달러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는 연중 최고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시경제에 관한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다가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비해서 소폭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26,600달러 선이고요. 이더리움도 1,629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리플도 소폭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0.50달러에서 현재는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코인이 19.59달러로 이제 2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간단한 이슈 하나 짚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의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상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강화된 암호화폐 지침을 제안을 한 건데요. 더블록에 따르면은 이 금융감독청이 코인을 상장하려는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역시도 감독청의 승인이 좀 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 업계에 관해서 또 뉴욕 시에 한해서만큼은 보다 까다로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장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회사들이 뭐 사기를 하거나 가격을 조작하거나 또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 기준을 갖겠다, 즉 위험 평가 기준을 가져서 등급을 매길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러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코인 자체 승인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상장 혹은 상장 폐지를 이뤄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뉴욕시의 이러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때문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히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다양한 시장 전략들 함께해 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퍼즈님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이슈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이더리움에 관한 이슈들도 준비를 했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했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서 좀 반등을 하긴 했었었는데 비트코인이 맞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막 눈에 띌 정도의 반등, 뭐 혹은 추세를 바꿀 정도의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럴 때 지금 사실 업비트 보면 알트코인들이 난리 나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해서 지금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혹시 어떤 코인인지 혹시 아세요? 요즘에 스위코인 오늘 가지고 오신 거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위코인은 전혀 아니고요. 네. 상장 폐지에 관련된 건 아니고 지금 상장 폐지가 하겠다고 한 코인이 던 프로토콜이랑 리퍼리움이랑 마로 이런 애들이 지금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미 좀 업비트에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하고 반등할 때도 많이 상승하고 좀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뭐 덤 프로토콜도 100% 이상 올라가고 뭐 약간 근데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패 뉴스가 터지면 왜 그렇게 급등까지 이루어지는지. 주식 쪽도 그래요? 물량을 약간 털기 위한 마지막 그런 건가요?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떨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조금만 반등해도 그러니까 2배 반등해도 사실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 크게 반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하제일 단타대회처럼 그러니까요. 사실 약간 단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매매하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매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매매하면 뭐 실제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요. 정말 적고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렇게 막 급등락하는 요런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상패가 안 되면 언젠가는 탈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패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하죠. 네, 해서 이제 뭐 해외 거래소를 보내가지고 뭐 코인을 바꾸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도 좀 쉽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100명 중에 1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우연이 계속 겹칠 거라는 기대를 하느니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코인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올랐을 때 빠져나오고 있다. 요건 오케이지만 내가 지금 곧 상패를 앞두고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겠다 이런 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높아시면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기간일수록 어떠한 코인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지 어떤 코인들은 물렁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다룰 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새 이더리움 관련해서 기사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갑수 늘어났다고도 다뤄주셨지 않았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부테린의 이제 지갑이 거래소로 이동했다. 요런 이더리움 판다 이런 걸로. 이런 좀 판다 이런 것들 좀 다뤘었죠.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관련해서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요 자리에서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채굴도 되는데 소각도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채굴되는 양보다 소각되는 양이 더 많아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줄어드는 코인들은 얼마 없다. 말로만 소각할 거다 이런 코인들은 많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코인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된 기사가 이제서야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제 거의 물량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는 이제 심심찮게 봤습니다. 네, 해서 언제가 되면은 물량이 사라질 것이다. 저희는 한 2-3달 전에 이미 다뤘는데. 그렇죠. 퍼즈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좀 뒤늦게 따라하셨나 봐요. 기사님께서. 기자님께서. 절 따라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쨌든 1년 동안 한 10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그다음에 채굴된 거는 한 70만 개여서 실질적으로 유통 공급량은 30만 개 가까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귀하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드는 코인, 그러니까 계속 채굴해가지고 막 공급량이 늘어나는 코인들이 많이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락업이 해제되면서 에스크로 물량 계속 해제가 되면서 계속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 있는 물량들이 줄어드는 코인들은 진짜 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유통 공급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말고 스테이킹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유통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은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속도를 늦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킹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스테이킹하는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됐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네. 아니 이러다가 스테이킹 물량이 100%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오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절대 스테이킹 물량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테이킹 물량이 100%가 되려면 내가 스테이킹 맡기고 빼는 게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1시간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테이킹을 맡기는.
그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을 한다고 바로 할 수 있지 않거든요. 업비트 기준으로 스테이킹,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려면 12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12일을 기다려서 넣고 그다음에 7일인가를 걸려서 이제 뺄 수 있는데 빼고, 네. 그런 코인은 어떻게 100%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쵸. 스테이킹.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레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쨌든 이더리움 쪽의 개발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좀 유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가 말하는 걸로 따지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스테이킹이 된다라고 하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5월에는 50%가 된다. 그다음에 내년 12월에는 100%가 된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스테이킹 속도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스테이킹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스테이킹이 진행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기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스테이킹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스테이킹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쉽게 말하면 락업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킹을 맡긴 사람들은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테이킹하고 바로 빼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테이킹을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좀 긴 기간 넣어놓을 생각을 하고 이제 스테이킹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 비율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물량이 묶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기사로는 뭐 기사도 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자주 보거든요. 이 기사가 맞는 기사인가? 이 기사는 이제 이더리움 재단과 좋은 관계 있는 분들이 써준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네, 뭐 그렇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실 뭐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기사가 뭐 매번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대로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킹 먼저 보면 이게 어제자 기준이거든요. 어제자 기준인데 이게 스테이킹 비율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킹 비율이 21%입니다, 지금. 네, 어제자 기준으로 스테이킹 비율이 21%고 21%면 진짜 스테이킹이 많이 늘어났는지를 찾다가 제 채널에서 1년 전에 2022년 9월 17일 정확히 1년 전에 본인이 나오셨네요. 네, 이거 제 채널이어서 그때 이걸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11.8%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1.8%, 그 다음에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21% 정도니까 1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어쨌든 뭐 1년 뒤면은 한 2배 정도 늘어서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노드가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요걸 지금 보는 건데 그래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개수인 건데 이게 이제 3개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0밀리언에서 이제 25밀리언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쉽게 말하면 25%가 증가한 거예요. 스테이킹으로 맡겨진 이더리움 개수가 25%가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이 된 이더리움을 보면은 뭐 갑자기 많이 뭐 스테이킹 됐다가 좀 천천히 뭐 좀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정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약간 부자연스럽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테이킹 하려고 맡겨놓은 이더리움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그렇구나. 처리하는 그냥 이게 속도는 똑같으니까. 네, 해서 처리를 해주는 요 속도는 똑같으니까 계속 줄 서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스테이킹 됐고 그런 상황이라고 진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가면은 뭐 스테이킹이 많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스테이킹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느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얘기한 건데 제 생각에는 좀 오버하는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그냥 스테이킹 되는 거는 스테이킹 되게끔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킹만 봤을 때는 실제로 스테이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솔라나고 솔라나는 이제 스테이킹 비율이 70%고 그다음에 에이다는 62%, 그다음에 앱토스 같은 경우 81%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킹이 되고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아서 이 BN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래소 코인이라 조금 제외한다고 보고 나머지 요 아래로 쭉 봐도 뭐 적게면 뭐 한 40%, 뭐 많으면 한 80% 이렇게 어쨌든 스테이킹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뭐 80%까지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40, 50%까지는 스테이킹으로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해서 그러면
이제 아예 공급량 자체가 거의 이제 시장에 풀리는 유통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제 총 공급량 자체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킹으로 묶이는 것도 많고 공급량도 줄어들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을 살려면 제한된 요 시장 내에서 제한된 공급량 내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 상승 여지는 꽤 많다. 아, 네. 그런 결론이 또 나오나요? 네, 당연히 오, 공급량이 줄어드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쨌든 스테이킹되어 있는 건 못 사잖아요. 그리고 소각된 것도 못 사잖아요. 시장에 풀린 거 위주로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사야 되나요, 이더리움을?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인가요, 혹시? 아, 네. 해서 이더리움 지금 사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생각을 하는데, 않다라고. 네, 저도 포트폴리오 이더리움이 들어있고. 그럼 이참에 차트 분석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차트 분석은 요 마저 보고, 네, 보고 마지막에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공급량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 이더리움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채굴된 거에서 이제 소각된 거, 이걸 이제 빼서 실질적으로 총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건데, 요 파란색이 네, 요 파란색이 지금 이더리움이에요. 요 파란색이 지금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에 요 흰색은 뭐냐면, 머지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면, 머지를 하지 않았다면, 네, 여전히 POW라면, 했다면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공급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요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의 요 기점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기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머지 업그레이드가 딱 여기 있고, 요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코인 귀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라고 할 만한 코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악재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뭐 어떤 코인 솔라나나 뭐 그런 코인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FTX 악재가 악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죠. 근데 그게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세에는 좀 영향을 받기는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맘투곡스나 테더 같은 이슈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별 문제 없지만 그런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가격이 휘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그러한 영향들을 휘청이니까. 어쨌든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코인들이 뭐 안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라고 했던 코인들 중에 지금까지 멀쩡히 잘 남아있는 그런 게 코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다들 이제 이더리움을 대안하기 위해서 나왔다. 수수료가 뭐 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왔던 코인들이 지금은 다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저리 비켜 하면서 나왔지만 정작 비켜지는 건 나였고, 약간 이런 코인들이 내가 사라지고 있고. 네, 네. 네, 너 안타깝죠. 꽤 많기- 투자자분들도 네, 맞습니다. 많이 사셨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을 투자하려면 전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고 치면은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전에 차트를 물어보셨으니까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듣는데 확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투자자분들도 왠지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차트 분석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차트나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능성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A, B, C로 네. 떨어지는 뭐 경우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있죠. 네, 맞아요. 네. 올라가는 시나리오,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두 개, 이런 떨어졌다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네, 여러 가지 네.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그만큼 비트코인의 차트는 약간 애매하다면 이더리움은 하나로 모여요. 시나리오가. 오. 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쁘게 1, 2, 3, 4, 5 해서 오파가 361.8까지 딱 갔어요. 너무나 이쁘게. 네, 누가 봐도 1, 2, 3, 4, 5를 체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서부터 A, B, C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럼 A, B, C 조정이 끝났다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여기 얘가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얘가 이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A, B, C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고점해가지고 A, B, C로 떨어질 건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갈리는 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그럼 다른 가능성은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요 가능성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70%가 넘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C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뭐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 저점에 거의 가까워져 있는 상태여서 이더리움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이더리움 차트만 보고 매수하면 살만한데 근데 이제 비트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올라간다? 이런 거 생각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 비트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위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네. 하면 물론 비트코인도 사야겠지만 네. 이더리움도 조금씩은 담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을 지금 산다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막 아래에서 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이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이 딱 나오는데 그때 이더리움으로만 갈아타도 좀 절반 이상은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 이상은 한다. 네,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도 사셔도 나쁜 가격은 아닌데 어쨌든 비트 때문에 조금 꺼려지니까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더리움 공급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 진입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 타이밍이 있었을 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즈님께서 그 부분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났는데 저희가 또 오늘 수익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잖아요. 언론상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쭉 한번 퍼즈님 이야기 들어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수익코인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수익코인 잘 가겠죠? 그런 다음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갑자기 수익코인 뭔가 해서 봤더니만 뭐 잘 가겠죠. 네. 그 비트코인 올라가면 언젠가는 뭐 알트코인이 많이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모든 맞아요. 코인들은. 그래서 네. 수익코인의 재단 지갑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재단 네. 지갑에서 거래소 쪽으로 코인이 옮겨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 공지가 돼요. 웬만하면 재단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익코인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물량 자체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 이거를 이제 갖다 판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거래소 쪽에 갖다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팔았든지 뭐 했든지 할 건데 근데 판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재단도 돈이 있어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텐데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보상이 나오면 이건 저희가 수시로 팔아가지고 운영비로 쓰겠습니다라고 알려야 되는데 이런 걸 알리지 않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닌데?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 온체인 데이터리 나오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닌데 그거 잘못된 데이터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위맥스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맥스도 사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지하고 돈을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였죠. 몰래 네, 맞아요. 다른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 몰래 갖고 와가지고 팔고 이런 게 문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믹스처럼 상패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옹호할 게 아니고 재단 측에 이걸 빨랑 정확하게 해명해라 라고 요청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코인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런 재단의 문제들,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코인 가격이나 뭐 상장 폐지 위험성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을 통해서 이미 선례로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주의하셔서 수익 코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참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좀 잘못된 생각들이 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또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재단들이 잘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